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시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재탕 3탕을 넘어 이제는 우려도 국물이 나오지 않는 수준의 인사를 감행한 건데요. 새롭지도 참신하지도 그렇다고 능력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5명의 대통령과 각기 다른 정부에서 카멜레온같이 변모하며 관료를 지낸 75세 고령의 총리 내정자가 2022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동의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이마저도 실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덕수 내정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검찰공화국의 허수아비 국무총리.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관련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 그것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현미경 검증을 통해 향후 전개될 인사청문 전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형식적인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총리로 노무현 정부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내정된 상황과 관련해선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 점에서 엄격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질이 충분하다면 길게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전국 대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TF팀을 짜려고 한다며 우리의 원칙과 기조 등을 정해 검증 작업을 임하고 인사청문위원을 누구로 구성할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미리 새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조직 개편 아이디어에 대해선 5년 단위로 계속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것이 과연 시대의 흐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공직사회 안정이나 정부 효율 면에서도 염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당선인이 이니셔티브를 갖되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성평등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원내 대표는 대정부 기조로는 원칙이 있는 협력, 책임 있는 견제를 제시했습니다. 원칙 있는 협력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민주, 평화, 민생, 균형 발전 등 민주당 가치에 후퇴되는 정치행위나 인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책임 있는 견제에 대해서는 무리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를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이나 연정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 협치나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민주당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로운 역사적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합의하는 것을 존중하고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략을 잘못 짠 듯 싶습니다.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총리로 인준 동의를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미경 검증을 한다면 여지없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만들어낸 저축은행 계약법을 통과시킨 한덕수 내정자의 과거 잘못이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르는 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곁들여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당사자였던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까지 더해지면 인사청문회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뭘 하든 철저한 검증과 견제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원전 사고로부터 10년. 복구 재생을 위해 지금도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폐로 노력으로 부진의 96%에서 방호복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어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세계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어장이 돌아왔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농림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먹거리는 모두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한국어 영상이 유튜브 광고에 등장해 논란인데요. 한국 유튜브 채널의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영상인 거죠. 1일 유튜브 이용자들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담은 광고가 한국말 더빙과 함께 자막으로 재생되고 있는데요. 문제의 영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최근 무작위로 유튜브 광고에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종 실수처럼 보이는 일본 홍보 영상이 유튜브 광고로 노출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빈도수 높게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광고 노출되기는 처음인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한 뒤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자 관련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일본은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을 국제기준치 이하로 희석한 후 방류해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원성을 샀는데요.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내 누리꾼들은 후쿠시마 식품과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광고로 무작위로 노출되며 어쩔 수 없게 보게 되는 광고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비 일학이라고 할까요? 이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기조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자는 심리인 거죠.
대놓고 일본과 미래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외국 교과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입장도 내놓지 않는 윤 당선인의 모습의 결과인 겁니다.